어제 밤 잠 못 이루신 분 계신가요? 사위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명절날 보인 태도 때문에, 혹은 생일에 전화 한 통 없었던 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어머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다는데 사위는 우리를 남처럼 대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딸한테 말하자니 부부 사이만 나빠질까 봐 혼자서 사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김모 씨, 67세 되시는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4년 전 딸의 결혼식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위가 결혼식장에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신부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장모님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김 씨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사위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고 먼저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선물을 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딸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뭘 잘못했나 매일 생각합니다. 사위가 싫어할 만한 일을 했나? 무슨 말을 잘못했나? 밤새도록 되짚어봐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위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게 다 정상이라고, 사위란 원래 그런 거라고.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니? 결혼할 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정상이라니? 하지만 친구의 다음 말에 김 씨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그걸 이해하게 됐다고. 여러분, 김 씨처럼 사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사위는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아기가 있어서? 장모를 싫어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해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박모 씨, 62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위를 원망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딸네 집에 가면 사위는 늘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장모가 왔는데 이게 무슨 태도인가? 속으로 끌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딸한테 말하면 딸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1년 전 박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TV에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위가 장모에게 거리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자기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거라고. 특히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위를 너무 딸의 남편으로만 봤지 독립된 한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의 태도는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저 편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최모 씨, 65세입니다. 이분은 사위와의 관계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고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사는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최 씨는 대답했습니다. 인사를 안 하고, 말이 없고, 먼저 가버리고, 연락을 안 한다고. 상담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당신을 향한 악의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악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상담사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무관심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최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어서요. 딸이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당신은 사위의 태도가 아니라 딸의 행복에 대한 걱정 때문에 힘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힘들어한 이유는 사위 때문이 아니라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힘들어할까봐,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외로울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사위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의 이야기 같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모 씨, 69세입니다. 이분은 5년간 사위와의 관계로 고민했지만 1년 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변화시켰을까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너를 잘 대해주니? 엄마가 갔을 때 남편 태도 때문에 속상하지 않니? 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남편은 원래 그래요. 말이 없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엄마한테도 나쁜 감정은 전혀 없어요. 그냥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위는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색한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딸은 행복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이 씨는 사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위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딸의 남편으로, 손주의 아버지로만 봤습니다. 명절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해했습니다. 먼저 가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의 마음이 편해지니까 사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고 가끔 농담도 하고 명절 선물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장모 씨, 71세입니다. 이분은 손주 3명을 둔 할머니입니다. 큰딸, 작은딸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사위 모두 비슷합니다. 말이 없고 표현이 서툴고 장모와 거리를 둡니다. 예전 같았으면 장 씨도 서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들이 우리 딸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딸에게 잘해주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워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명절에 와서 불편해하는 것도 이해한다고. 누구나 처가는 어색한 법이라고. 장 씨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 세대와 지금 세대는 다르다고. 우리 때는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게 당연한 시대라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하고 딸들도 편하고 사위들도 편하다고. 그리고 장 씨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위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다면,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사위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